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스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22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아이고, 네. 3대 지수가 모두 1%대 하락을 했고요. 오늘 밤에는 그러니까 새벽 사이에는 뭔가 시장에 반전이 있을 만한 해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시장은 계속된 부정적인 환경에 대한 우려로 연일 하락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이 1.8%까지 좀 연일 낙폭이 좀 컸습니다. 잠시 후에 또 뭐 때문에 국채금리는 이렇게 올랐고 또 나오는 경제지표들은 뭐가 이렇게 안 좋은 건지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분을 붙들고 물어봐야 합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최근 이제 나왔던 시장의 여러 가지 동향들에 대해서 함께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월가의 소식 전해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지금 댓글을 보니까 우리 JP님도 오늘 좀 힘들다라는 의견 올려주셨고요. 오늘도 힘을 내요. 그래도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름이 쫙 끼친다. 오늘 아침에 좀 춥죠. 예, 오늘은 조금 춥습니다. 아침에 저는 딱 찍혔던 온도가 15도였고요. 그리고 지금 막 서울로 들어오니까 19도까지 찍히던데 저도 그래서 오늘 위아래 모두 좀 따뜻하게 챙겨 입어서 여러분들 계좌가 약간 춥잖아요. 몸이라도 조금 따뜻할 수 있도록 옷 잘 챙겨서 입으시길 바랍니다. 떨어질 때가 기회인 거죠, 주식은. 그쵸? 문수균님의 말씀도 맞죠. 근데 이제 떨어질 때 그 기회로 삼으려면 우리에게 포트의 일부가 참 현금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부디 많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아이고 긍정의 힘으로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요. 얼마나 하락했는지 봤더니 다우가 1.08%, S&P 500이 1.64%, 나스닥 지수가 1.8% 밀렸고요. 또 러셀 2000 지수도 1.5%대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하락했었던 것을 되돌리지 못했던 건 뭐 계속해서 그 FOMC 얘기들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좀 부담스러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것 같고요. 그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닉 티밀하우스 그 연준의 뭐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그분은 파월 의장의 행간을 읽으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이 고금리가 우리가 뭐 하이퍼 앤 뭐 롱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롱거가 아니라 뭐 거의 forever 영원한 이 고금리 상태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담감을 시장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국채금리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국채금리 많이 올랐던 배경 중에 하나는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데 좀 귀인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규로 실업보험을 청구했나 봤더니 직전주 대비해서 2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고용이 여전히 굉장히 뜨겁고 뭐 그러 말미암아 경기가 미국은 참 잘 버텨낸다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고용이 뜨거운 건 또 연준이 싫어하는 그러니까 연준이 좀 식었으면 하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시장이 또 지금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는 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죠. 결국에는 20만 1,000명이 집계가 됐는데 월가 예상치가 22만 5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또 크게 하회를 했고 8개월 만에 또 가장 적은 수준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실업지표는 여전히 고용시장의 타이트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연은의 9월 제조업지수는 마이너스 13.5를 기록해서요. 또 반대로 제조업 경기는 위축 국면에 놓여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8월 경기 선행지수도 전월 대비 0.4% 하락한 105.4를 기록하면서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다른 이제 경제 관련한 데이터들 몇 가지 좀 더 알려드리자면 주택 관련한 경제 지표는 둔화세가 조금 나타나긴 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서 발표한 8월의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비 0.7% 감소를 했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보다
조금 밑도는 수준이었는데 기존 주택 판매가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15% 넘게 감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높아진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인해서 수요가 위축되며 올해 기존 주택 판매가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4.5까지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2007년 이후 최고치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도 5.2를 거의 바짝 다가서면서 2006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여기에 더불어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을 찾죠. 항상 그 만기 시한을 앞두고 셧다운 우려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1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미국 정부가 이거 또 셧다운하는 것이 아닌가. 시장이 안 좋으면 이제 아주 크고 작은 노이즈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이슈도 시장의 심리를 좀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모든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모든 섹터가 하락했는데 어떤 섹터가 가장 많이 하락했나 봤더니 부동산 관련한 섹터가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임의소비재, 그리고 자재 관련한 종목들도 각각 평균 2%대 하락을 했는데 맵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일부 종목 오른 종목이 있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요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비롯해서 요 쪽의 종목들만 조금 올랐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1.8%대 강세를 보였고요. 이 밖에 종목들도 1에서 2% 가까이 또 넘게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밖에 이제 헬스케어 쪽은 일라일리가 3%대 밀렸고 파이자도 2%대 밀렸습니다. 이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최근에 좀 강하네요. 이유를 저도 계속 찾고 있는데 새로운 뉴스는 저는 발견하지 못해서 여러분들 혹시 아시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좀 요 아래쪽에 보면은 UPS 바로 옆에 페덱스 보이시죠? 초록색 유일하게 조그맣게 키우고 있는 요 종목이 있는데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분기 이익이 예상치를 웃돌고 또 연간 이익에 대한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가 또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4.5% 넘는 강세를 나타냈고요. 이 밖의 종목들은 언급하기 싫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좀 제한적으로 1% 미만의 하락을 보였지만 오라클, 어도비의 주가 3에서 4%대 하락했고요. 구글도 2.4%, 아마존이 좀 많이 빠졌어요. 4% 넘게. 그리고 메타의 주가도 1.3% 넘는 하락세 보였고 테슬라의 주가는 2.6%, 포드 GM도 각각 1%대 하락한 가운데 그리고 반도체주들도 엔비디아 2.89%를 비롯한 AMD 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56% 등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알파벳이 AI 반도체 공급업체에서 브로드컴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2% 넘게 하락을 했고 시스코가 스플렁크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돈 쓰는 기업이 주가가 하락하고 돈을 받고 넘기게 되는 회사는 좀 급등을 하는 편인데 스플렁크는 20% 넘게 주가가 올랐고요. 시스코의 주가는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즈니가 꽤 버팁니다, 여러분. 요 이제 메타와 테슬라 사이에 있는 디즈니가 저점에서 다시금 좀 힘을 내려는 모습인데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요 아래는 이제 폭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하나 있었죠. 폭스 코퍼레이션과 뉴스 코퍼레이션은 루퍼트 머독 회장이 은퇴했다.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이 머독 회장이 참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은퇴에 대한 선물인가요? 어쨌든 주가가 폭스도 3% 또 뉴스코퍼레이션도 1%대 각각 올랐고요. 앞서서 부동산주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KB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4%대 하락.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 다들 레스토랑 저희 종종 언급을 해드렸죠.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부진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는 이 냉정한 시각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하는지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가 6시 이제 42분 막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심리가 흔들릴 때는 우리 교수님을 붙들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시장이 연일 하락하는 건지부터 보자면 뭐 금리 FOMC 이런 원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나요? 주가가 올해 워낙 많이 올랐죠. 네. 미국 시장 자체로도 최근 이제 이틀 사이 하락하기 바로 전까지 한 year to date,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한 30% 이상 올라서 좀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 가는 수준인 건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커멘트가 실제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렇게 놀라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 11월에 한 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 몇 주째 얘기를 하고, 네. 그 대신 이제 그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파웰의 코멘트가 약간 매파적으로 느껴지는 게 경제가 생각보다 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좀 밟아도 이게 감속이 안 되니까. 네. 이제 그래서 좀 의도적인 면도 있는데, 저는 이분 커멘트 중에 좀 들어왔던 게 미국 경기가 좋다. 그래서 올해 전체로 2.1% 성장이 계속 네. 진행된다.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교수님 마이크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우리 제작진 여러분 제 목소리는 들리나요? 제 목소리는 들립니까? 어떻게? 네. 저는 잘 들리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열심히 말씀하셨던 내용을 지금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는 들리죠? 제 목소리도 안 들리세요? 제 목소리도 안 들리세요? 조그맣게 들려요? 계속 할까요? 교수님이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그렇죠. 교수님 잠깐 자리를 바꿀까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교수님 잠깐 이쪽으로 와주실래요? 저희가 목소리가 더 중요하니까 교수님 잠깐만 여기 앉아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잠깐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거 또 여기 앉으니까 좀 세상이 달라 보이네. 네, 원래 투자할 때 눈높이를 항상 바꿔야 다시 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연준의 그 파월 의장 코멘트 중에 귀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생각보다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지만, 경기 관련된 코멘트가 저는 좀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 그래서 올해 전체로 2.1% 성장을 예상하고, 상반기가 되게 좋았는데 하반기에 슬로우 다운 할 것을 가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반기도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그 대신 이제 내년에 한 1.5%도 성장이 좀 하향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조금 좀 천천히 하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이 너무 앞서간 면이 있어요, 되게.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이 아닌 파웰 입장에서, 연준 의장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연준 네. 입장에서는 그동안 잘해왔는데, 물론 금리 인상을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상당히 인플레이션을 많이 잡았는데, 우리 야구를 치면 9회에 지금 7회 말 8월 초 정도 와 있는데, 네. 이 남은 1이닝을 잘 맞춰야지 승리를 하는데, 여기서 금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6개월, 12개월을 더 가서 확실하게 인플레를 잡는 게 나의 미션을 완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네. 너무 시장 투자가들이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그러니까 지금 S&P 기준으로 이제 4,300 초반대까지 내려왔는데, 이 정도 수준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틀간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조정, 너무 과도한 급락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자리로 다시 돌아갈까요? 여기 자리 마음에 드십니까? 아이고, 여기 뭐 월급을 더 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또 네. 아침부터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마이크 소리가 이제 다시금 돌아왔다고 하니까 우리 이남우 교수님의
잠깐이지만 여기 진행자를 괜찮으시면 어떻게 2MC로 한번. 네, 약간 따끈따끈하네요. 제가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시장이 왜 이렇게 또 움직이게 되는 건지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주제를 3가지를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크게 3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고금리 오는 10년 국채 기준으로 이제 4.5%에 거의 육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노말이라고 우리 과거 한 20년 전에는 이 정도 금리 수준이 우리 평상적인 그 금리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노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투자 임하는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 저희 우리 사학개미 분들이 대부분 7개 종목에 우리가 투자가 많이 집중돼 있죠. 빅테크 5개, 엔비디아, 테슬라. 그래서 한번 밸류에이션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yarden이라는 그 미국의 대가 그분이 이제 무료로 많은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그 UAW 그 데모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그 자동차 산업의 근로자의 급여가 인플레 상승을 못 미친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CEO들의 급여는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코로나 시기에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왜 우리 근로자들은 급여가 오르지 않나. 그래서 실제 CEO 페이 레이쇼라고 미국의 그 대표 기업들의 CEO 1년 연봉, 여기는 이제 주식 관련된 보상도 포함되죠. 그것과 네. 일반 근로자의 중위값, 그러니까 좀 평균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의 배수를 법적으로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 미국 기업들이 평균 그 배수가 한 300배쯤 됩니다. 되게 높죠. 한국은 뭐 한 20배 남짓하는데 자동차 3사 같은 경우는 GM 같은데 그 배수가 더 높아서 네. 상대적인 박탈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CEO 페이 레이쇼라는 게 우리 특히 거버넌스 입장에서는 꽤 중요한 데이터인데 네. 한번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자료를 보면서 주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그러니까 우리 연준 미팅에서 이제 파우엘이 다양한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제 귀에 들어왔던 게 그 18명의 멤버들이 금년 말, 내년 말, 2025년 말에 기준금리가 어디쯤 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금년 말에 예상치는 바꾸진 않았죠. 그래서 한 차례 금리 인상이 더 예상이 된다고 시장은 생각하고. 근데 2024년, 2025년 말에 대한 금리, 기준금리 가정을 50bp 더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시장이 이 부분을 좀 되게 깜짝 놀랬고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내년에 혹시 없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금년에 한 차례 올리고 나서 시장은 최소한 한 서너 차례, 뭐 최소한 한 2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가정을 했었는데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higher for longer가 어떻게 보면 좀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채권 시장, 그다음에 일부 주식 투자가들도 너무 약간 안일한 너무 낙관적인 가정을 갖고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좀 제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내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경제 성장과 관련돼서 물가가 특히 제품과 서비스 값이 지난 3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도 식당을 가보면 10,000원짜리 이하의 그 점심을 먹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내식당 아닌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미 소비자들이 이것에 대한 저항을 나타냈거든요. 저항이라는 거는 이제 구매를 지연하거나 구매를 지금 당장 안 하는 것인데 실제 생필품 P&G나 유니레버 같은데 네슬레가 만드는 제품들도 최근에 보면 물량 기준으로 판매가 정체 내지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을 해서 대표적인 얘기가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5, 6년 전만 해도 평균 자동차 값이 한 25,000달러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3만 달러 이하의 자동차는 없고 전기차는 5, 6만 달러가 보통 가격이거든요. 올라갔죠. 근데 이제 CEO들이 특히 일론 마스크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 그 5, 6만 달러 자동차 중에 배터리 가격이 15,000원에서 2만 달러 되는 게 너무 과도하고 이것 때문에 특히 자동차 값이 너무 올라간 게 아닌가. 그래서
저가의 전기차 전쟁이 시정된 것도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과 서비스 값이 너무 올라가서 그것에 대한 그 대책으로 기업들이 그러면 우리 저가의 자동차 3만 달러 이하가 되는 자동차를 이제 만들어서 해야지 성장이 그 물량 기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큰 그림들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그 제품 서비스에서도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내년 성장에서 약간 소비 관련돼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너무 급격한 가격 상승을 해서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기업 이익의 리스크가 내년에 좀 있다는 거죠. 내년에 이제 회복된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량 기준으로 늘리는 게 내년에 어려우면 기업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이 그렇죠. 조금 생각보다 개선의 회복이 지연되지 그 증가 회복 속도가 느릴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뭐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막 그럴 때는 그 브랜드의 파워가 있는,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의 일단 주머니가 점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과도하게 오른 이제 금액에 대해서 과연 결정권이 있는 그런 기업들도 버텨낼 수 있을지가 참 걱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전체 수익률, 그러니까 이익당 자체를 낮춰버릴까봐 좀 우려가 되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리 서머스 이분의 이야기를 또 하나 풀어주실 텐데. 그러니까 레리 서머스가 뭐 워낙 대가인데다가 네.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에 매주 출연해서 한 10분 정도 코멘트를 해요. 저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건 챙겨 보는데 네. 한 3, 4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시장이 채권 투자가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다. 이분은 뭐 재무부 장관도 맨날 야단치고 이제 그러는 분이신데 네. 대가니까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죠.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한 달 전에 미국 국채 금리가 한 4.275% 정도, 지금 이제 4.5에 거의 올라왔죠. 4.75가 최소한 적정 수준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근거가 인플레이션이 실질 성장률이 한 2에서 2.5% 정도 될 테고 인플레이션을 2% 밑으로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장기 채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면 최소한 4.75, 5% 이상이 될 수 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적정한 금리다. 그래서 뭐 꼭 이분의 그런 그 가정, 그 의견을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10년 국채 금리를 한 4.5에서 아니면 조금 높게 생각하는 게 투자를 임하는 우리가 좀 편한 어떤 좀 보수적인 가정을 항상 하는 게 좋거든요. 기업도 회계를 할 때 보수적으로 하지만 우리 네. 투자도 조금 보수적으로 가정을 하고 우리가 투자에 임하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수적인 투자 중에서 이제 이 빅테크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럼 아니 시장이 워낙에 뭐 안 좋아도 이들 기업은 살아남는 거 아닌가?에 대한 희망을 또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 같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는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 점검해 주시는 영상을 이미 이남을 주초에 제가 올리셨더라고요. 올렸었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띄워주시는 게 네. 어제 제 제자 중에 제가 이제 제자들 보고 금융업이 옛날보다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꼭 좋은 건 아니라 하는데도 꼭 금융회사를 많이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고 싶다. 그 모 대형 증권사를 다니는 이제 제자가 찾아왔는데 그 미국 투자 랩을 하나 봐요. 근데 이제 결국 7대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좀 매매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윗분들은 매매를 좀 일으키라고 그러는데 결국 7대 종목 외에 그 대안이 별로 없다. 근데 이제 저도 그것에 동의를 하는데 네. 금년에 뭐 빅테크 7대 종목, 그러니까 우리 빅테크 5개랑 테슬라, 엔비디아를 더한 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그 7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더한 게 전 고점을 육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7개를 더한 게 11조 달러. 네. 대한민국 GDP의 6배가 넘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미국 시장 중에서도 비중이 27%로 전 고점으로 올랐어요. 왜냐하면 퍼센티지는 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다른 종목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 2021년만 해도 이것의 비중이 25%에서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시장이 폭락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더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이따 5가지 드리겠지만 가장 큰 것은
압도적인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최고의 인력을 이미 갖고 있고 계속 영입을 해요. 그래서 다른 데들이 그리고 이제 좋은 회사가 나타나면 그 회사를 또 인수를 합니다. 이제 미국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미중 관계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 그 견제도 좀 세지 않고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 7대 기업의 강세, 그러니까 펀디멘털의 강세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이 7대 기업이 미국 전체 시장 중에 시총 비중이 27%인데 성장의 비중은 거의 49%예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의 성장의 반을 이 7대 기업이 견인한다. 뭐 대단하죠.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 올해나 내년의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5년 수익 추정치를 이제 제시하는 데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녹색 선을 보면 5년 장기 이익 증가율. 이게 뭐 그 확신은 좀 떨어지는 지표지만 이것도 의미는 있어요. 최근에 많이 회복이 되면서 이 7대 종목의 5년 장기 이익 증가율이 35%. 다른 업종 기업보다 압도적이고 네. 세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라는 거 주가라는 것은 성장성 플러스 마진이라는 건 그 기업의 독점적인 그런 경쟁력을 나타내니까 이 7대 종목은 21%고요. 마진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전체 한 12% 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가 좀 높죠. 그다음에 아마존이 아직도 전자상 거래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여길 제외하면 아마존 제외하면 마진이 28%.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수익성이 과거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 펀디멘털하게 충분히 설명이 되고 밸류에이션에서는 이제 매출액을 나눈 PSR도 2021년 뭐 버블 당시일 때보다 많이 낮아져 있고 특히 매출 증가보다 이익 회복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7대 종목의 퍼가 뭐 한 이틀 더 빠졌으니까 이제 퍼가 한 27배나 밑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의 퍼가 한 19배니까 한 40% 45% 프리미엄인데 그 정도 프리미엄은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절대적으로도 퍼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 27배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그 회사만 놓고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시장 전체 그 업종 다른 회사랑 같이 상대 가치를 비교를 해야지 실수를 안 하는데 40~50% 프리미엄은 충분히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펀디멘털한 이유, 밸류에이션 이유를 놓고 보면 버블은 아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좀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하자면 그 정리를 하면 압도적인 그 인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뭐 워낙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초봉이 뭐 한 15만 달러, 20만 달러에서 구글 같은 데 거의 20만 달러를 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력을 계속 뽑아오고 그런 사람들을 유지를 하고 나가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R&D를 최소한 회사별로 2~30조 원씩 투자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파워 조사를 하면 1등부터 5등까지 거의 다 이 회사들입니다. 애플에서부터 구글 뭐 쭉 나가죠. 그다음에 빚이 다 회사들이 없어요. 순현금 상태고 왜냐하면 투자를 수십조 원 R&D를 수십조를 하고도 워낙 현금 창출이 크기 때문에 현금이 계속 쌓이고 물론 이제 주주 환원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커버그나 이런 경영자들이 좀 미숙하다, 어리다. 근데 작년에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화끈한 확실한 구조조정도 하고 그래서 경영의 노하우도 이제 좀 쌓이는 노련미. 그러니까 애플 마소에 비하면 다른 빅테크 기업은 좀 어리다는 경영자들이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질주가 계속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기업별로 좀 비교를 해볼까요? 애플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 투자가분들 뭐 7종목을 다 나열은 안 하고 네. 애플이 되게 재미있어요. 어제는 주가가 좀 덜 빠졌죠. 이미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네. 근데 이 애플의 주가 퍼 밴드를 보면 이게 퍼 밴드라는 거는 이제 이게 과거 10년치인데 그 해에 버는 순이익. 그러니까 이제 올해 거는 이제 순이익 예상치를 갖고 주가를 그 순이익으로 나눠서 그 밴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기업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니까 이 밴드는 우상향 하겠죠. 그래서 밴드가 가장 낮은 게 10배. 그래서 애플은 10년 전에 퍼가 10배, 15배밖에 안 했어요. 물론 이때는 워런 버핏이 주식을 사기
배우기 전이고 네. 팀 쿡이 주주 친화를 배우기 전이어서 헤지펀드 두세 명한테 가정교사를 막 집중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동주의 펀드들이 요즘 가정교사 이제 역할을 몸을 하고 좀 있죠? 풀고 있습니다. 이제 주총을 앞두고 그래서 아유, 몸풀기 상당히 들어갔나요? 우리 시장을 위해서는 되게 좋은 건데 주주 친화적으로 변하고 생태계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퍼가 10배, 15배인 게 25배, 30배까지 올라왔죠. 최근에는 여기 보면 20배에서 30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한 2, 3년을 보면 30배 퍼를 치면 저항을 부딪혀요. 네.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보면 190달러, 195달러가 퍼 기준으로 한 30배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번 주는 아니지만 이미 그 전에 한 170달러로 주가가 밀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려면 이익과 관련된 조금 더 긍정적인 지표가 나타나야지 주가는 좀 뭐 지루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30배 퍼 기준으로 저항이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그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알파벳이 인력이 더 좋고 AI의 지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밴드를 놓고 봐도 알파벳은 안정적인 회사예요. 네. 그리고 다른 종목하고도 상관관계도 낮고 그래서 실제 알파벳은 지금 퍼가 21배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퍼가 29배 그래서 50% 프리미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거래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어떻게 보면 메타가 조금 더 빅테크 중엔 저평가돼 있지만 알파벳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다시 고루고루 갖춘 그 다음에 그 실리콘밸리에서도 최고의 인력을 가진 특히 AI에 네. 그런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좀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여기 보면 그 퍼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6, 70배여서 너무 비싼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익이 급격히 상향 조정이 되면서 퍼가 한 30배 정도 수준인데 네. 제 생각에는 분기 실적이 더 좋게 계속 나온다면 실제 퍼는 25배는 그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매력이 있다. 이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제 그 유튜브 영상에는 이제 뭐 7종목 다 이제 제가 골고루 그러니까 아마존은 뭔가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AWS를 스핀오프 해야지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실제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또 반론을 제기하는 구독자분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전자상거래가 홀로 있어야지 저 손익을 좀 더 챙기고 독자 생존을 모색을 할 테니까요. 예. 네. 자, 관련한 영상을 또 따로 올려두셨으니까요.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미 자동차 그 노조의 파업. 이게 사실 영향이 처음에는 약간 주가에 미친 영향이 그냥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하락하고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반대로 우리나라 뭐 현대기아차를 수혜주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좀 있던데 교수님은 어디에 좀 상대적으로 외국 업체들이 좀 수혜를 입고 현대차 그룹이 기아차 포함해서 너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수혜를 입는 것 맞고 가장 수혜는 이제 테슬라겠죠. 그거는 이제 월가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급여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제가 그 관여하는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오늘 상장사의 임원 보상에 관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재미있는 우리 남양유업 감사님 하는 심혜섭 변호사님도 연설을 하시고 이제 제가 사회를 보는데 그 임원의 보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토픽인데 절대적으로 CEO 포함 임원이 받는 절대 급여도 중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남이 많이 받으면 배 아프잖아요. 상대적인 비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절대적인 급여와 상대적인 급여가 중요한데 그쵸. 여기 보면 이제 GM의 CEO인 메리 바라가 아주 훌륭한 CEO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GM의 평균 근로자가 8만 달러를 받는데 그분들보다 GM 근로자보다 360배를 받습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미국의 거버넌스의 문제는 과도한 CEO의 급여인데 한국에는 이제 대주주와 관련된 거버넌스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UAW가 지적하는 문제 중에 근본적으로 내심은 CEO들이 너무 급여를 많이 받고 그 급여가 급상승했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해당 3대 기업의 일반 근로자 보상 평균 GM이 8만 달러 우측 상단에 보면 CEO 메리 바라가 2,9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350억을 받습니다. 362대 1 배수가 CEO 페이 레이쇼라고 이게 더드 프랭크라고 금융 위기 다음에 미국에서 입법화됐어요. 이건 의무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공표를 해야 됩니다. 포드는 조금 CEO가 적게 받아요. CEO 짐 팔리가 2,100만 달러, 배수가 일반 근로자 대비 281배.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 갖고 있는 데는 배수가 365배.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러한 상대적인 가치 그리고 그러네요. 우린 이해관계자와 공감한다, 동참한다 그러면서 본인도 급여는 더 올랐어요. 코로나 그쵸. 때. 그리고 그 근로제도 해고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데 네.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 이거 한번 찾아보면 재미있습니다. 이제 커스트코가 되게 좋은 기업인 게 월마트는 평균 근로자 급여가 27,000달러인데 CEO 급여는 2,500만 달러인가 많이 받아서 그 배수가 거의 1,000배에 육박합니다. 근데 커스트코는 진짜 훌륭한 기업인데 전통적으로 CEO들이 급여를 많이 안 받아요. 990만 달러. 미국 그 500대 기업 중에 가장 급여가 낮아요. 물론 절대적인 금액은 높지만 그래서 높은 편이긴 하지만. 배수가 200배여서 월마트의 1,000배 대비 배수는 5분의 1인데다가 상당히 양심적인 기업이고 근로자 대우를 잘해서 되게 거버넌스도 훌륭하고 진짜 좋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회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CEO 페이 레이쇼를 공표가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회사의 기업 문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이런 것 자료를 사실 어디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이남우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새로운 시각으로 얼마나 많은 CEO들이 얼마나 많은 급여를 받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다른 이제 노동자들의 마음을 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요 세미나 관련해서 한 번만 알려주시겠어요? 이 세미나가 이제 여기 있는데 오늘 2시에 그 IFC 3층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자님 이창민 교수님도 나오시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님도 나오시고 네. 이제 남양 유업 감사로 저희 포럼 그 펀드에서 이제 선임한 되게 열심히 지금 감사 활동을 하는 심혜사 변호사님이 회사 얘기도 좀 해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남양 유업 같은 데가 이제 그 대주주나 이제 임원 보상 퇴직금 관련돼서 문제도 있었고 제가 진행을 하고 이제 패널로도 뭐 좋은 분들이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저희 홈피드로 오시고 그다음에 뭐 그런 저도 이제 제 페이스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럽니다. 요거는 그럼 신청하면 아무나 갈 수 예, 아무나 있어요? 그냥 오시면 오. 네, 네, 오실 수 있습니다. 여의도에 뭐, 계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 오셔도 오늘,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있거든요. 네.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는 요 세미나 관련해서 함께 좀 참여해 보셔서 내용을 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초반에 약간 오디오에 있어서의 살짝 이제 잡음이 좀 있었고 사고가 있었는데 저의 순발력을 칭찬해 주셔서 또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또 우리 이남우 교수님께서 함께 또 저희의 이런 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유연하게도 대처를 해 주셔서 제가 이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닌데 제가 또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제 저희가 이거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알려드리지 못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언박싱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뭐 샴푸 하나, 샴푸 2개, 우리 정프로 김프로님 샴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프로님의 바디워시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드리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요. 이 안에 저희 관계된 저희 광고 주시는 분들의 일단 커피, 운조 커피 샘플로 한번 맛보시라고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쿠폰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룩 아워티 100년화편 그리고 삼진 그리고 이거는 운조 커피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할인 쿠폰이니까 요것도 야무지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자, 햄버거 쏘시는 정프로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캐릭터가 담겨져 있는 또 스티커도 있으니까요. 왜 제 얼굴은 없네요. 예.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언박싱 했으니까 박스를 다시 넣어서 우리 이남우 교수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이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